저는 토종작물은 처음에는 이제 씨앗을 심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좀 시작하게 됐지만 지금은 그 이름과 작물에 있는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자꾸 다가가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작물마다 모양이 다르고 먹는 방법이 다르고 또 키워오신 농부님들의 이야기가 달라서 그것을 알아가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원산이 그 땅이고 계속해서 거기서 자라온 것들을 이제 토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콩은 우리나라가 원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것들은 우리나라가 원산이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뭐 페루의 감자라던가 뭐 남미 옥수수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풍토에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기후와 땅에 적응을 하고 그 형태와 형질을 이 상황에서도 다 유지를 해가면서 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토종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마르시에 농부님들이 키우시는 토종 작물들을 저희가 오늘 이제 조금씩 받아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고요. 찰수수, 단수수, 이제 수수 그리고 이게 개발조라고 해서 이 아래쪽에 이 갈라진 모양의 강아지 발바닥 같다고 개발조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요. 토종 무 중에 이제 개걸무하고 쥐꼬리무라는 종류인데요. 쥐꼬리무는 꼬리 부분이 쥐꼬리랑 닮았다고 해서 쥐꼬리무라고 하신대요. 동치미무로도 많이 드시고 개걸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계속 키워온 토종무라고 해요. 원래부터 이렇게 무가 작은 게 특징이고요. 짠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오래 두고 드시는 거에 사용을 하시면 무르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전현단 선생님 시드링 강의를 들으니 동치미를 해 드시는데 익었을 때 탄산이 느껴질 정도로 시원한 맛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종 작물들은 다양한 게 있는 만큼 다양하게 먹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재색 팥이 있어요. 팥죽을 하실 때 빨간 팥 반, 재팥 반 이렇게 넣어가지고 팥죽을 많이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팥죽이 너무 맛있어서 보통은 빨간 팥을 시장에다 내다 팔지만 재팥은 사람들 모르니까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어왔던 건 우리 식구들 먹을 팥죽은 재팥을 반 넣고 빨간 팥 반 넣어서 맛있게 끓여서 먹으려고. 가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약간 진한 보라색이다가 점점 이렇게 녹색빛이나 노란색빛이 점점 섞여요.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두게 되면 노랗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횃불가지라고 좀 길다란 게 있어요. 근데 누가 이제 그거를 그냥 씨앗을 받으려고 밭에 두셨는데 어떤 분이 보시고 왜 밭에 바나나가 달려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노랗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 가지는 이제 따서 한 일주일간 후숙을 해요. 그러면 이제 겉에 살들이 단단한 게 좀 물렁물렁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십자로 가르거나 뭐 세네 줄기로 갈라서 이제 말려요. 이제 살이 마르면서 안에 있던 씨앗들이 더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 씨앗들을 나중에 이제 긁어내서 보관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그 들깨가 있는데요. 준비해주신 매한생명창고 농부님께 들깨 이름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들깨는 그냥 집집마다 진짜 씨앗을 심어왔기 때문에 따로 이름은 없어요. 근데 보시면 색깔이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름이 없는 대신 각각 키우신 농부님 이름표가 붙어 있거든요. 원래 드시던 들기름대로 드셔.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는 이제 들깨 농사를 같이 하려고 마음먹고 농사를 지려고 했더니요. 종자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종자를 지켜야겠다. 우리 지역 농부의 책임이겠다 생각해서 토종 종자를 막 모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다른 작물들은 몇 개 남아있는 게 없는데 들깨 같은 경우는 너무 많더라고요. 들깨 잡깨는. 그래서 하나 둘 갖고 계신 종자들, 갖고 계신 농부들 이렇게 만나고 연결하고 이게 이제 저희의 가장 주된 일인데요. 요즘 이제 들깨를 막 수매하는데 사연들이 되게 다양하세요. 특히 최근에 만난 농부님은 와이프 부인이 시집 올 때 종자를 갖고 오셨대요. 전라도 분인데 이 들깨 농사 지은 수입은 무조건 드린대요. 사모님을. 그게 처가에서 이제 장모님이 이 들깨를 시집 보낼 때 넣어주신 의미는 결국 이 들깨로 농사지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 것 같아서 고수입은 계속 사모님이 이렇게 가져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깨는 들깨마다 집안에서 이어져 온 내력과 이야기가 다 있어서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쌀 5개 이상 얘기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1000가지가 넘었다는 게 좀 상상하기 어려운 종류긴 해요. 우부농장에서 양평에서 키우신 여러 가지 토종 쌀들도 맛볼 텐데 좀 더 커요. 토종 쌀들이 일반 쌀에 비해서. 3년 전에 양평군에서 토종교를 같이 한번 협력으로 연구하고 농부님들한테 권장을 한번 해보자. 첫 해에는 그 8농부에게 108종을 심게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나한테 어울리는 품종이 뭔가를 찾는 거였죠. 그래서 2년 차는 52품종까지 심고 올해 20품종을 심었어요.
그거는 이제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래서 북극조는 고영일 농부가 좋아하는, 그래서 이런 쌀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위철은 김종석 농부. 토종벼가 사실은 100년 전에 다 사라진 거거든요. 일본에서 들여온 개량종 품종으로 다 심게 했거든요. 그걸 그냥 순수하게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 수확량이 많았거든요. 키는 작고. 그리고 화학비료라는 걸 쳐야만 수확량이 많아지거든요. 근대 농법이 시작되면서 우리 토종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됐고,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유전자원센터에 450품종이 있었던 거예요. 종자로 요만큼씩 냉동고에 갇혀 있던 걸 제가 이제 12년 동안 계속 작년까지 450종을 다 복원을 했고, 그 복원 과정에서 이제 주요한 품종들을 상품으로서 가능한가. 토종 씨앗이 농부가 재배를 하고 이렇게 유통이 되고 그걸 또 찾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키우게 돼야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보 농부님께서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 400종을 키우겠어요. 이거를 이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 제주도에서 자색 찰보리랑 갯 노물 씨를 가지고 오신 농부님이세요. 갯노물이라는 게 제주도 말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자연산 갓이에요. 제주도에 가면 길에 노랗게 꽃이 많이 피어 있죠. 이제 거기에는 유채도 있고 이렇게 자연산 갓. 우리가 갓김치 해 드시는 거 알죠? 그게 자연에서 그냥 씨가 떨어져서 나는 애들이에요. 노랗게 꽃이 피고 거기서 씨가 달리면 우리가 이렇게 보리를 수확할 때쯤 이 씨를 딱 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어머니랑 저랑 같이 가서 수확을 해서 그 자리에서 털어가지고 씨가 이렇게 나와요. 이걸 모아다가 이제 기름을 내서 드시는데, 이거를 찰밥에다가 쪄가지고 먹고 땀을 푹 내면 허리 아플 때 되게 도움이 되셔서 그렇게도 먹으셨대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거 하셔서 그냥 올리브유처럼 계란 후라이 해서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즌에는 꼭 계란 후라이를 이걸로 해서 드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색 찰보리입니다. 자색 찰보리는 토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천평에서 일반 보리가 100포가 나온다면 얘는 한 60포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얘를 농사 짓기 쉽지 않아요. 요즘 뭐 쌀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쌀 소비와 같이 보리 소비도 확실히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1kg짜리 이것도 500g씩 해가지고 팔던 게 점점점 양을 줄여가고 있어요. 소비도 너무 적고. 그래서 국산 공유, 토종 공유를 많이 드셨으면 바랍니다. 전북 고창에서 온 제약관의 김나우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은 이렇게 씨를 수집해서 우리 토종을 수집을 해가지고 정식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판매도 하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꾸러미로 드린 거, 이제 거기에 이제 제비콩, 넝쿨강낭콩, 그리고 이제 동부 종류가 한 5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 이제 뭐냐, 그 새알동부, 뭐 흰동부, 유월동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잡수셔도 좋지만 텃밭이나 이렇게 있으시면 심으면 잘 납니다. 토종들이 굉장히 잘 나요. 제비콩이거든요. 사실 이 까기가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밤새워서 깐 줄도 모르고 누구한테 달라고 주고 제가 어쩌니 까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까기가 힘든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까보세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오늘 이제 많은 농부님들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직접 가서 물어보시고 하시면 누구보다도 신나서 재밌게 얘기를 해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엄마가 15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이제 서울에서 귀촌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때 그 이웃에서 이거 심어보라고 준 것 중에 이제 2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노란 완두콩, 또 보리 완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팥을 주셨어요. 그걸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해 오시는 거라서 제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토종장이니까 자랑스럽게 들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팥을 좋아하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고라니의 피해만 잘 조심하면, 고라니가 그 팥 잎을 좋아하거든요. 그 순을 먹는 것만 조심하면 수확하기 쉽고, 다른 콩류에 비해서 노린재나 이런 벌레 피해가 적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채종할 수 있으니까 뭐 채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모든 곡식이 그렇지만 곡식 자체가 씨앗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어오고 있어요. 또 있죠, 이거? 씨 바를 건 있죠? 네, 지금 C용으로 따로 있습니다. 이게 맛있어요. 초코맛. 토종장. 저는 이런 거, 이 단어만 들을 때도 마르시에 고마워요. 토종장은 따로 여는 기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쁜 콩 보세요. 얼마나 이뻐. 이 이쁜 콩이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꼭 저희 자식 같은 그런 거죠.
정말 꼭 지켜야 될 거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리고 이렇게 장이 쓴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막 토종에 관한 정은죠. 이런 때 농부로 행복해요. 진짜. 항상 얘네들은 농사를 지면 새로운 작물이 나오잖아요. 참 가을이 되면 나오는데 이거 딱 열매가 맺혔을 때 볼 때 이 다양한 컬러풀한 거 그 어느 사람이라도 못 만드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는 농사 질 때 이게 다양한 거 진다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만약에 한 종류만 지세요 그러면 농사 짓기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짓고 얘네들이 어울려서 또 여러 가지 막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농산물이 나오는 건 그리고 이것도 알려야 되잖아. 우리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토종장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것도 너무 좋아요. 제가 마르쉐 오랫동안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참석한 건 처음이고요. 이 처음 왔는데 또 도슨트를 듣게 됐어요. 사실 안타깝게도 저 같은 경우는 맛있게 만들어진 거를 먹는 거를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 와서 신기한 이름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었는데 그게 단종이 되고 지금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사실. 저는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요 행사에 맞춰갖고 어떻게 좀 같이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농업의 좀 새로운 발견을 좀 보게 돼서 너무 좀 벅찬 기분이 좀 들었고, 우리나라 지금 농업이 지금 1차 산업으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좀 농업이 우리나라 좀 상당히 활성화되고 새로운 먹거리로 좀 각광받는 이런 시대가 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지켜야 되는지 저 사람들은 또 이유가 있을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새로운 토마토가 나타났죠. 에어롬 토마토라고. 우리가 토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걔네들도 에어롬을 이제 토종이라는 감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씨앗이 이어지고 계속 체종에서 받아가지고 해서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씨앗이 되게 뭐길래 라고 생각했더니 저는 좀 기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1870년에 부암동에 어느 상추가 딱 앉아서 내가 여기에 정착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해 너무너무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추웠던 기억을 기록에 일기에 써요. 유전자라는 일기에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씨앗에 담아가지고 그 밑에한테 올해는 이렇게 추웠으니까 다음에 추울 때는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흘려. 한 12대 상추가 또 기억을 해요. 1880년 벌레가 올해는 너무 창궐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원래 되게 예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벌레를 막아낸 데다가 너무 쓴 사람이 됐어.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얘 되게 아름답게 살길 바래 하고 기록을 해가지고 유전자에 넣어요. 그래서 또 씨앗에 연결이 돼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23대는 난 너무 호시절이었어.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봄에는 날씨는 좋았고 여름에는 뭐 홍수 비도 적당히 내려가지고 살만했어. 뭐 이런 기억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태풍이 쳤을 거고 뭐 가뭄이 있을 거고 이런 기억들을 하나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냈다라는 그 기억들을 유전자에다가 썼고 그거를 씨앗이라는 걸로 계속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계량종들이 어쨌든 토종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서 더 맛있을 수 있고요. 양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토종이 가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다양성이 있거든요. 저희도 농사 지어 보면 어떤 기름은 기름량도 되게 많이 나오고 어떤 기름은 되게 부드러운 맛이 있고 어떤 기름은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맛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딱 국역화된 이게 맛있는 거야.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 방향으로만 계속 농사를 지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작물의 다양성은 종의 다양성이고 또 이 똑같은 종자라고 하더라도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작물의 맛이 달라지는데요. 그런 맛들을 지켜가고 또 그런 분들이 계속 농사 지을 수 있게 이거 농사 졌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값지게 써주네? 이 농사 계속 지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농부님들한테 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이어나가는 마르쉐 농부님들의 토종 곡물들을 저희가 받아서 나만의 곡물밥을 하나 만들어보고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온 음식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무엇이 좋은 음식인지 가볍게 고민해보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제가 이번 워크숍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모르는 토종콩의 세계를 알게 되고 마르쉐 농부님들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씨앗을 이어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계속 보존해주시고 가꿔주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고 또 새롭게 알게 된 토종콩의 세계에 대해서도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탐구하는 마음으로 워크숍을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마르쉐 농부님들의 토종 곡물들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콩을 원래 좋아하기는 하는데 콩의 생김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양하다고는 알지 못했고 또 제가 평소에 먹던 콩도 이런 정확한 이름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검정콩, 하얀콩 이런 식으로 불렀지. 그런 거 알게 돼서 되게 재밌었고 이거를 한 번에 먹어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콩이 이런 맛이 났었다고?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좋더라고요.